그 외에 나이 든 분들께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들 그때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시도할 걸, 과감히 해볼 걸 하고 응답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 그분들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예전에 포기했던 그 모든 시도와 선택들은 사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들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겠지만 어떤 일에 대해 대단한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생각하거나 시도할 때 머릿속에 도파민이 엄청나게 분비되기 때문에 다른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할 생각의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 든 분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데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의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선택과 시도를 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실은 후회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냥 그때 가장 덜 불안하고 조금 더 만족스러울 거라 예상되는 선택지들을 선택하고 살았을 뿐인 거죠. 어떤 게 너무나 강렬하게 원하는 상태가 되면 사람은 그걸 시도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걸 너무 하고 싶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죽겠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타고나는 측면이 크죠. 그리고 그렇게 한 가지만을 강렬히 원하는 사람은 어쩌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행복을 느끼기도 어려운 타입일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만 강렬한 쾌감을 느끼고 나머지 시간엔 우울한 뇌를 갖고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나 마음의 불안 때문에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든 저런 선택을 하든 어차피 큰 차이 없이 평균적인 행복을 느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 어떤 걸 막 하고 싶은데 이미 늦어버렸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도파민을 분비시킬 만한 열정이 부족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고민이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그 고민을 없애기 위해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뭘 시작하면 늦었다 라는 생각은 사실은 대단히 중대한 착각에서 비롯되는데 그건 바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거죠. 지금에서야 소위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된다고 했지 하고 미리 미래를 예측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경제든 부동산이든 기술혁명이든 그냥 이렇지 않을까 정도 수준에서 예측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 중에 몇몇이 우연히 맞았을 뿐인 거죠. 항상 어느 시점, 어느 시대나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예측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도 그냥 당시에 여기저기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통계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났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그 워렌 버핏도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죠. 코로나 이전에 그 누구도 코로나가 2020년에 나타날 거라고 예측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는 역시 누구도 예측 못했죠. 다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세상에서 벌일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예측하고 있고 그런 예측 중 몇 가지가 앞으로 계속 우연히 맞을 수는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고 이제 100세 시대를 보는 시대죠. 8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노인분들 중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발전할 거라 예측한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셨을까요? 작년, 재작년에 AI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1년 1년 세상이 무척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런 변화 속도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예측하고 나의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정적인 길을 포기해야 하냐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가면 그 길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거라고 스스로 예측을 해버린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공무원, 의료인, 대기업, 공공기관처럼 안정적인 길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인생을 살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살다가 어느 순간 찾아온 인생의 현타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갑자기 일을 하기 싫어서 건강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개인사적인 문제로 현재 안정적인 길들을 포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길을 벗어나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개인적 요인들 때문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늦은 건 없다고 하는 말을 잘 곱씹어보면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 사회 기준으로 분명 나이 들어서 도전하는 건 젊을 때 도전한 것보다 늦었다고 평가되죠. 기회도 길도 줄어든 게 사실이죠. 앞으로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확률로 보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자꾸 어디선가 늦은 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런 말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결국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결과에 대한 통계나 확률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모두 버리라는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그 말 안에 담기게 된 거죠. 나의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는 것도 혹은 내 미래가 잘 될 거라고 믿는 건 역시 헛된 예측입니다. 그냥 믿을 뿐이지. 세상에는 평생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별 볼 일 없는 결과만을 내고 끝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쌓여 있고요. 그래서 늦은 건 없으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도전해라 하는 이런 말의 진정한 의미는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미래는 누구도 모르니까 그걸로 인해 생기는 불안은 어떻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겁이 나서 선택하거나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이 후회된다는 분들 중엔 뒤늦게 그걸 깨달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였는데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할 걸. 미래가 불안하다는 걸 받아들일 걸.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그냥 받아들일 걸 하고 말이죠.